이번 시간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중 인정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요건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총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 규모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의 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중 학력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자격증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의 요건, 그리고 외국인 연구전담요원의 요건, 그리고 기업규모 변경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연구전담요원 판단 기준 문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규모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의 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 수가 다른데요. 벤처의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가 2명 이상,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 및 대학교원, 창업,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명 이상, 또 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보유해야 되나,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으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기업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또 해외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도 5명 이상,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명 이상, 또 대기업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요건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면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항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또 연구원, 교원, 창업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이라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하고요.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이면 인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할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벤처기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원, 교원, 창업기업이라 하면 정부 출연기관이라든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교원이 휴직 또는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이면 일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할 경우에 위에 언급한 기관에서의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기업 및 중기업의 그 연구 전담요원 인정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이라 하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1항 별표 3에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인데요. 업종에 따라서 보통 120억에서 10억 이하의 기업이 소기업에 해당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에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지만,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인 이상이면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며, 또한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으로 겸직도 가능합니다. 중기업이라 하면 중소기업법 제2조 시행령 제3조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입니다. 보통 업종에 따라 평균 매출액 1,500억에서 400억 이하의 기업을 말하며 연구 전담 요원이 5명 이상이면 인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견기업, 대기업, 해외 기업 부설 연구소의 인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이라 하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유효기간 내의 기업을 말합니다. 즉 중견기업 중 직전 3개 사업년도 연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에는 중견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증빙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중견기업의 그 인적 요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 7인 이상의 연구 전담 요원을 확보하고 있으면 인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으로 연구 전담 요원이 10인 이상이면 인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 부설 연구소의 경우에는 기업 구분에 상관없이, 즉 기업 구분이라 하면 벤처기업,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러한 기업 구분에 상관없이 연구 전담 요원 5인 이상이면 인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력 기준 또는 자격 기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요건으로는 자연계 이상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또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산업 디자인이라든가 직식 기반 서비스 산업 분야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또 그 전담 부서 중에 정보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분야의 경우에는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은 자도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 2만을 충족하여도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 기준에 의하여 연구 전담 요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1급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연구 전담 요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1급 이상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는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당 분야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 있는 경우 한해서 전문 학사나 또는 산업기사, 서비스 분야 2년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구 전담 요원으로 할 수 있고요. 또 해당 연구 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4년이 있는 마에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기능사 자격 소지자에 한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례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 자격의 등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단일 등급으로 되어 있는 국가기술 자격도 있고요. 또 1급, 2급 구분되어 있는 자격,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단일 등급에 대해서는 모두 기사 이상의 자격으로 취급하여서 연구 전담 요원으로 할 수 있고요. 1급, 2급으로 나눠져 나눠져 있는 해당 분야의 자격들의 경우에는
1급 이상의 경우에는 기사로 인정을 받아 연구 전담 요원으로 할 수 있으나 2급 이상의 자격의 경우에는 산업기사 정도의 그 자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 연구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에 하나여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 전담 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개발 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위 취득 과정에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앞에서 살펴본 연구 전담 요원의 학력 기준이라든가 또는 자격 기준이 모두 충족해서 연구 개발 요원의 자격 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사항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로 일반 대학원에서 주간에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 과정에 수학하는 자는 연구 전담 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 과정을 수학하는 경우에는 연구 전담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학원의 그 박사 학위의 취득 과정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또 연구 개발 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입증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개월 이상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는 연구 전담 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 사무소 파견이라든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공백이 발생 시에는 연구 전담 요원이 될 수 없고요. 또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이라든가 계약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연구 전담 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습니다. 또 연구 전담 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로는 회사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도 연구 전담 요원에 편입할 수 없습니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라든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은 회사 연구개발요원 전담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고요. 또 산업기능요원 또는 산업연수생으로 복무 중인 자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산업연수생의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제33조에 따라서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연구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명확한 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나 업무 영역이 명확한 감사 또는 기술자문위원, 대학 교수 등 타 업무에 겸임하는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 이상의 경우에는 학위나 전공 자격증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 전담 요원의 그 인정 요건 중 학력에 의한 연구 전담 요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에 의한 연구 전담 요건은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따른 인문, 사회계열, 또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자연과학 계열이라든가 공학 계열, 의학 계열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거나 또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한 학사학위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사범 계열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이 속하는 계열별로 구분에 따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과는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한 사람으로 또 수학교육과는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상의 계열 구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계열로서 그리고 여기 이 대계열 내에 포함되는 소계열이 있는데요. 인문사회계열의 경우에는 어학, 문학, 사회, 신학 이렇게 있고요. 자연과학 계열에는 이학, 해양, 농학, 수산, 간호, 보건, 약학, 한약학 등이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학 계열은 공학을 말하고요. 또 의학 계열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외과라든가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등은 모두 자연과학 계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력 기준 중 중소기업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 전담 요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문대 졸업자, 즉 다시 말하면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 분야 전문대 졸업자이거나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 연구 경력 2년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는 학력 요건에 따라서 연구 전담 요원의 학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3년제 졸업자의 경우에는 연구 경력 1년 이상이면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마이스터고라든가 특성화고 졸업자에 한해서는 해당 연구 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학력 기준에 의거해서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인데요. 첫 번째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1항에 따라서 또는 두 번째로는 고등교육법 제시행령 제72조 1항에 따라서 세 번째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40조 1항에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문 학사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격증에 의한 연구 전담 요원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술 기능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구 전담 요원에 편입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연구 개발 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라 기술 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사 이상의 자격이라 하면 기사, 기능장, 기술사를 말하고 있고요. 기사 이상은 학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또 산업기사는 전문학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 전담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연구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 기준에 의하여 연구 전담 요원의 요건을 충족해서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연구 전담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연구 전담 요원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구 업무가 가능한 체류 자격이 있거나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연구 업무에 전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연구 업무가 가능한 체류 자격이라 하면 아래와 같은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 외국인 등록증이라 하면 위상 여기에 언급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연수생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모두 생산직으로 모집되기 때문에 연구 전담 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규모 변경에 따른 전담 요원 자격 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전담요원으로 2명으로 인정받았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그리고 그것이 3년이 경과한 소기업인 경우에는 최초에는 연구전담요원이 2명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겠지만 기업 유형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인 3명이 근무하여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자격이 유지됩니다. 두 번째로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었던 소기업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제외한 연구전담요원 3명이 근무하여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 연구전담요원 5명으로 인정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기업 유형이 변경됐다고 하면 그 중소기업은 5명이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이 되었지만 중견기업은 7명이 되기 때문에 연구전담요원 7명이 근무하여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자격이 유지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았던 기업이 기업 규모가 변경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이 변경된 그 기준에 따른 전담요원을 보유하여야만 그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정 자격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부터는 연구전담요원 판단 그 기준에 대한 문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전담요원 전공이 연구 분야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준은 자연계 전공자여야 하고 연구소의 연구 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공자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계 전공자라고 해서 무조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공이 그 해당 기업의 연구소의 연구 분야와 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관련 전공자라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 경력이라든가 연구소 내에서의 역할 등 연구 분야와 관련성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만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 4학년인 졸업 예정자가 연구소 직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문의인데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인 경우 졸업 예정 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구보조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조요원으로 그 신고가 가능하고 졸업한 후에 연구전담요원 자격 취득이 이루어지면 연구전담요원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구전담요원 판단 기준에 대한 문의들인데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 중인 사람이 연구전담요원이 가능하느냐라는 문의인데요. 주간대학교에서 수학 중인 경우에는 연구전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업이 업무시간 외로 연구개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야간대학이라든가 또는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그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부와 또는 석사과정하고에서의 그 전공이 달랐을 때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공계 학사를 졸업하고 그리고 석사에서는 인문계를 전공한다. 이럴 경우에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느냐란 문의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공계 학사과정을 졸업하였기 때문에 연구전담요원은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람은 석사 졸업이 아닌 학사 졸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인문계에서는 학사를 전공하고 이공계 석사에 졸업한 경우에는 전담요원으로 등록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사 졸업의 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판단 기준의 문의사례 세 번째인데요. 고졸자도 연구 전담요원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졸자라 하더라도 첫 번째 학력 요건이 아닌 자격 요건으로 가능한데요. 다시 말하면 국가 자격 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기술 기능 분야에 그 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산업기사의 기술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2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거나 또는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이 있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또 4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구 전담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사원도 연구 전담 요원이 될 수 있느냐 한 질문인데요. 계약직 사원은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계약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서 향후 6개월 이상 연구 개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연구 전담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구 전담 요원 판단 기준 문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 전담 요원이 전문 학사와 2년 이상의 연구 개발 경력으로 전담 요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동일 회사의 연구 경력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 연구 전담 요원이 전담 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문 학사를 가지고 있는데 2년의 그 연구 개발 경력이 동일한 회사다. 이 경우에도 연구 전담 요원 자격을 충족한 것이냐라는 질문인데요. 동일 회사의 연구 경력으로도 연구 전담 요원의 경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구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후에 이 사람이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기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 기업의 그 연구 전담 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자가 전문 학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기업의 연구소에 그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해서 2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면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능대학법에 의한 다기능 기술자 과정 졸업자는 연구 전담 요원에 포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기능 기술자 과정에 한해서는 전문대 졸업자와 동일한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전담 요원이 되려면 2년 이상의 연구 개발 경력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연구 전담 요원에 포함할 수 있고, 그 2년 이상의 경력이 안 된다고 하면 연구 보조원으로만 편입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인력도 연구 전담 요원 편입이 가능하냐 하는 내용인데요. 병역 미필자의 경우에는 입대 예정 증명서 등으로 향후 6개월간 연구 전담 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연구 전담 요원의 편입이 가능합니다. 또 다음 질문은요. 회사 내부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소 인력이 해외로 연수를 가거나 해외 사업으로 인해 파견을 가게 될 경우 연구 전담 요원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인데요. 이 전담 요원이 6개월 이상 해외 연수나 파견의 경우에는 연구소 전담 요원 뿐만 아니라 연구소 인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변경 신고를 통해서 연구 인력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인적 요건 중 인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적 요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